만나 이소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에서 이제 첫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제 제가 뉴스킨 한 지가 10년 정도가 됐고 그동안 만났던 많은 소비자들이랑 또 많은 사업자 사장님들이 들었던 어떤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느끼는 또 제품에 대한 감정이나 아니면 반응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제품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또 제품의 원리를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송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떨리기도 해요. 이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부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제품을 써야지 효율적인지, 또 이것들을 썼을 때 나의 어느 정도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피부에 대한 니즈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을 조금씩 좋아지는 것들을 이제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피부의 구조예요. 피부는 1층, 2층, 3층처럼 플로어로 되어 있어요. 사람 피부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피부 있죠. 거울로 보는 피부가 바로 표피라는 피부예요.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하면 피부의 껍데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자기의 거울로 보는 피부를 가지고 나는 여드름이 있다, 나는 잡티가 있다, 나는 피부가 건조하다, 느끼는 거 말고 푸석푸석하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그거에 맞는 제품들을 내가 뭐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거에 맞는 제품들을 발라보고 가장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의 피부에는 아까 3계층이 있다고 했죠. 표피는 껍데기고, 근데 그 두께가 보통 0.2mm예요. 뭐 0.2mm가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의 노멀한 사람들은 0.2mm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표피층 위에 각질층이라는 게 있어요. 각질층. 그 각질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3, 40장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표피 껍데기가 3, 40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시면 이제 그 표피 밑에도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각질층, 투명층,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플로어들이 있어요. 표피는 제일 위에 층이지만 그 안에도 또 한 6개 층이 또 있거든요. 그 층 안에서 피부가 이렇게 재생이 되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각질층에 있다가 결국은 세안이나 바람이나 아니면 각질의 주기가, 자기의 피부를 보호하는 그 주기가 다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각질입니다. 근데 그 예전의 시절에는 그렇게 각질 제거라는 용어들이 그렇게 많이 흔하지 않았어요. 또 화장품을 쓰는 것도 지금은 남녀노소들이 다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여자들한테 한정적인, 여자들이 쓰는 제품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질 제거라는 것들이 한 10년 전부터 조금 누구나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가 맑아진다는 거 가지고 많은 제품들의 각질 제거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나쁜 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각질은 아까 얘기했지만 두께는 0.2, 각질은 0.1 정도가 되어 있어요. 건강한 피부는 30장에서 40장. 문헌에 보면 어떤 문헌이 29장으로 하는데 그건 딱 정할 수는 없고요. 사람마다 한 30, 40장 정도가 되어 있고, 유국층에서 몇 층, 몇 층, 몇 층, 몇 층에서 이렇게 표피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질층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비닐처럼 생겼어요. 비닐처럼. 그래서 비닐처럼 피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피부는 이렇게 각질층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각질 주기가 되면 푸석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닐이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각질층은 그렇게 피부를 막아주는 어떤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뭐 부딪힘이랄지 이런 것들을 살짝 까줘도, 약간 까줘도 또 거기에 있는 각질이 좀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질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과다한 세안, 대부분 여자들이 폼 클렌싱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격도 저도 급하긴 한데 폼 클렌싱은 정말 짜서 폼을 내셔야 돼요. 폼을 내셔가지고 완벽하게 거품을 만드신 다음에 얼굴에 세안하실 때는 정말 회차수를 정해서
30초 안에 다 세안을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왜냐면 폼클렌징을 보통은 아주 간단하게 문지르시고 폼클렌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습관이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트러블이 있거나 자기의 피부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곳이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많이 문지르는 곳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볼을 많이 문지르실 거고, 어떤 분은 코를 많이 문지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입 주변을 많이 러빙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여러 사람을 제가 만나봤는데 이마를 많이 러빙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네, 아주 특별한 여드름 빼놓고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피부가 이렇게 나눠서 많이 문지른 쪽에 되면 지금은 나는 분명히 좋은 제품을 가지고, 그게 어떤 제품이든 깨끗이 해서 얼굴을 많이 세안을 해서 깨끗하게 딥클렌징을 시켰지만, 피부 입장에서, 반대인 피부 입장에서는 손이 계속 많이 닿거든요. 네. 그러면 피부는 그 항상성을 유지해요. 수분의 습도, 각질의 층, 이런 것들을 내가 딱 유지를 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문지르게 되면 피부 입장에선 손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손상이 되고 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피부에 있는 보습을 유지하고 있는 수분이 날아간다는 거죠. 예.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다 보니까 피부는 항상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입 수분은 절대적으로 안 날아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해요. 사람마다 피부의 타입 따라서 정말 다른 스타일로 피부의 보습력을 유지를 합니다. 그것들을 잘 모르시고 사람들은 자기가 왜 피부가 이렇게 민감해졌는지, 아니면 왜 이 부위만 자꾸 트러블이 나는지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피부가 손상이 되고 나면 사람마다 나는 제일 먼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서 뭐를 제일 많이 만드냐면요, 일단 유분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유분을 많이 만들게 되니까 많이 씻으면 씻을수록 민감도가 심해져서, 민감도라는 거는 반응이 빨리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반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이 붉어요. 붉다는 사실은 열이 난다는 거거든요. 피부가 얇아진 건 다 대부분 아세요. 피부가 빨개졌다는 건 얇아졌다는 뜻이고요. 얇아졌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민감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기름을 많이 만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름을 너무 싫어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더 많이 닦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트러블로 계속 고생을 한다 그러면 일단 손을 깨끗이 닦고, 손을 아주 깨끗이 닦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얼굴에 손을 절대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첫 번째 유형으로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 각질을 또 만드는 경우가 있죠. 아까 첫 번째는 피지를 과하게 만든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사람 피부에 따라서 내가 너무 건조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각질을 또 무던히도 많이 만들어내요. 각질층을 비닐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피부를 완전히 도포해서 싸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죠. 너무 민감하게 되어서 피지가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서 각질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바로 요즘에 많이 흔하게 지금 성인 여드름처럼, 어떤 여드름이냐면 수분이 부족한 트러블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원리는 뭐였냐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피부의 그 수분 관리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굉장히 깨끗이 떴고 굉장히 좋은 수분 크림을 얼굴에 바르게 되면 내 피부는 깨끗하고 수분이 꽉 찬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피부는 되도록이면 많이 건드리지 않고 손을 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기름을 많이 만들고, 두 번째로 각질을 많이 만들죠. 근데 아까 건강한 피부는 3, 40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각질을 아주 과다하게, 수분이 부족한 상태의 각질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7, 80장 정도,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은 70장이나 90장 정도의 각질을 아주 많이 만들게 돼요. 자, 그럼 각질을 많이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불거지냐면요, 수분이 흡수가 될까요? 수분 크림을 발라도 피부 안에까지, 표피층까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정말 반짝거리고 싶은 그 피부까지 수분 크림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어떤 제품이든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던 어떤 습관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제품이 나한테 그만큼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수분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너무 건조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수분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피부에서 색소를 만들게 돼요. 색소.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먹지 않고, 아니면 굉장히 뭐 레이저랄지 토닝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잡티가 심하신 분들은 계속 토닝 같은 거나 각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쓰시게 되면 피부는 너무너무 많이 손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수분이 많이 날아가게 되면 각질도 만들어 보고 트러블도 만들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 두 가지 문제가 없이 그냥 새카맣게 오히려 까맣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분과 색소를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각질 제거하신 날은 수분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각질 관리 하신 날은 오히려 많은 여자분들이 어떤 관리를 하시냐면 굉장히 기능성 제품을 더 많이 쓰세요. 자, 각질 제거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일을 시킨 거거든요. 필요 없는 각질을 탈각시킨 이유가 뭐냐면 수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인데, 거기다 대고 더만 아하를 할지, 또 아니면 굉장히 좀 오일리한 제품을 막 얼굴에 바르게 되면, 방금 각질 제거했을 때 피부 입장에서는 손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피지가 많아지고 각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색소가 많아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다 안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오일리한 걸 더 바르게 되면 오히려 더 트러블이 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또 너무 각질이 많아질 건데 기능성 제품을 발라보면 피부 민감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약간 산이 들어간 제품, 더 맑게 하고 화이트닝 제품 같은 걸 쓰게 되면 피부는 어떻게 돼요? 더 색소를 많이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질 제거한 날은 굉장히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아까 오늘은 제가 한 15분 정도만 준비를 했어요.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이 만지거나 많이 세안하거나 또는 많은 시술을 받거나 내가 필요 이상의 피부를 데미지를 준 날은 결과적으로 어떤 관리를 제일 중요시해야 되냐면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표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피부의 수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진피라고 하는 피부 속에 피가 나는 진피, 표피 안에 있는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피층이 만들어져 있고, 그 표피를 보호하고자 각질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한 각질 관리는 사실은 피부의 민감도를 올려서 어떻게 돼요? 붉어지거나 아니면 피지가 더 많이 생기거나 색소가 더 많이 올라오거나 또는 각질이 많이 두터워져서 수분의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피부의 이 구조를 잘 아시면 내가 어떤 피부인가를 좀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피부의 표피층이라고 했는데 거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구멍은 털이 나는 구멍이에요. 털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네, 머리예요. 그 털이 나는 곳에는 피지선이 있어요. 피지선에 당연히 기름이 나오고요. 땀샘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온몸에 다 땀이 나죠. 땀샘에서는 물만 나오는 줄 알지만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량의 기름도 같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털이 나는 구멍에서 나오는 기름은 환경적으로 내가 기름을 만드는 거고요. 한선 또는 이 땀샘에서 만드는 기름은 약간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환경이 굉장히 드라이한 곳에 있고 유전적으로 나는 피지가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항상 기름이 많다고 느끼시는 지성이라고 생각하시는 피부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유전적인 건 저희가 바꿔낼 수 없지만 환경적으로 드라이한 곳에 있다면 수분 제품들을 어떤 제품을 골라 써야 될지를 좀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과 기름 원래 섞이지 않아요. 근데 물과 기름은 피부에서 섞여요. 우리가 말하는 거 개기름이라고 하죠. 예. 개기름은 피부에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개기름은 얼굴에서까지밖에 안 나와요. 몸에는 절대 개기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쇄골 3cm까지 여기까지가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판, 뒷판, 뒤까지 기름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지만 피부에 개기름이 섞여서 어떤 원리냐면요, 모든 장기는 뱃속에 들어있어요. 네. 근데 피는 알칼리성이거든요. 약 알칼리예요. 그래서 pH가 7.5 정도가 돼요. 네.
근데 그래서 물을 알칼리수 먹으라고 하는데 피부는 유일하게 밖에 나와 있는 장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때요? 균도 많이 닿고 먼지도 많이 닿고 그 다음에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뭐도 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천연에 어떤 살균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산성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산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균이 와도 피부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코나 입이나 여자들 질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장기랑 뚫려 있잖아요. 이런 곳은 좀 더 많이 쉰내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접히는 부분도 굉장히 쉰내가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썩잖아요. 썩거나 뭐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거기는 항상 습도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는 그렇게 개기름으로 첫 번째는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균들이 내 몸에 와서 나한테 어떤 염증을 아니면 균이 들어와서 내 장기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름이니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내가 딱 이렇게 랩핑해 준 역할을 해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각질이라는 건 아까 비늘처럼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시기가 보통 14일 동안 아까 기저층이란 아까 다른 플로어가 있잖아요. 표피층이 맨 밑에 있는 플로어 그 기저층은 기저세포라는 게 살아요. 피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저층은 수분을 끌어다가 혈관에서 혈액과 수분을 끌어다가 각질을 만드는데 14일 정도가 걸리고요. 붙어있다가 한 14일 정도 붙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피부가 민감하게 되면 이 각질은 더더군다나 안 떨어지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민감했을 때는 각질 제거를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사람들은 각질 제거를 며칠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각질 제거는 사람의 피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날짜를 딱 정해서 쓰시는 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질이 딱 붙어 있다가 14일 올라오고 붙어 있다가 14일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피부가 처지잖아요. 피부가 처지게 되면 아까 했던 기저층에서 어떻게 돼요? 멀어지니까 수분의 공급이나 혈액의 공급을 잘 못 받아서 각질을 더 원활하게 잘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처지죠. 그러니까 각질을 빨리빨리 예쁜 각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각질 제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자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8주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꼭 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피부가 처진 나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를 더하게 되면 제가 지금 올해 48이거든요. 그러면 28 더하기 48을 하게 되면 나의 주기가 결국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요즘 같은 봄은 플러스 10을 좀 하셔야 돼요. 예, 날짜에 따라서 가을이나 봄 같은 데는 각질 주기가 한 열흘 정도 조금 더 길어집니다. 예, 그렇게 길어지기 왜냐면 더 건조하기 때문에 각질이 좀 오래 붙어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나의 주기가 나오죠. 보통 80일 주기면 나는 80일 주기 때마다 각질이 떨어지려고 푸석푸석 거리겠죠. 예, 80일 주기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수분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위에 예쁘게 올라오는 각질들을 잘 거기서 표피층에 붙어있게 하려면 수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푸석하시게 되면 더 많이 각질 관리를 하게 돼서 굉장히 드라이한 피부가 돼서 또 아니면 또는 트러블 피부가 되거나 아니면 얼굴에 잡티나 아니 이런 것들이 생겨서 피부에 굉장히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오늘 표피를 조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골라 써야 될지 이 방송을 듣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